오늘 경기 토트넘이 4대1 토트넘의 홈 개막전 경기부터 큰 스코어 차이로 승리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실시간 순위를 보면 물론 이제 1라운드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뭐 맨시티나 맨유 경기를 안 했지만 지금 이제 토트넘이 4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득실차에서 플러스 3이 됐어요. 그래서 첫 경기이긴 하지만 1라운드에서 현재까지는 실시간 순위 1위까지 올라가는 아주 좋은 이 토트넘의 시즌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좋았던 건 좌우 윙백의 플레이, 특히나 왼쪽에 세세뇽, 오른쪽에 에메르송. 사실 오늘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지난 시즌하고 너무 똑같다, 토트넘이 왼쪽에는 페리시치, 오른쪽에는 스펜스를 영입했는데 지난 시즌 문제가 분명히 좌우 윙백이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좌우 윙백을 보강하는 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는데, 아니 1라운드에 그렇게 영입을 해놓고 결국에는 세세뇽, 에메르송이냐, 이런 이제 많은 반응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들을 꼽자 하면 첫 번째는 클루셉스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오늘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명단이 나왔을 때는 또 세세뇽과 에메르송이냐 이랬지만 오늘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희망을 봤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좋았던 부분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아주 잘해줬다는 것이 토트넘에겐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클루셉스키, 왼쪽에 있는 손흥민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비가 중앙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에메르송과 세세뇽, 이 두 선수가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러한 이제 패턴을 많이 만들어주죠. 여기서 뭐 지난 시즌의 문제는 에메르송의 부정확한 크로스, 세세뇽의 부정확한 크로스였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재미있었던 건 전반전 초반에 에메르송이 분명히 넓은 공간을 만들었었거든요.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에메르송이 넓은 공간에 위치했는데, 이때 에메르송이 넓은 공간에 위치할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이 에메르송의 좀 부정확한 크로스, 패스 이런 게 나오니까 에메르송이 역시나 프리시즌 때도 폼이 안 좋았고 오늘 경기도 역시나 좀 안 좋구나 했었는데, 전반전 중반에 넘어가면서부터는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고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턴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메르송이 중앙,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서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이 전반전 중반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릴 때는 클루셉스키의 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당연히 에메르송이 크로스를 올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크로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에메르송이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가고 반면에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시즌에 도어티가 했던 역할이었고, 도어티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잘했었는데 에메르송은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난 시즌에 에메르송이 도어티한테 밀렸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괜찮은 활약을 펼쳤다, 이게 이제 토트넘에겐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장면에서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이 나옵니다. 득점 장면을 보면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때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클루셉스키에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찬스가 나오죠. 에메르송이 아니라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뭐였냐, 반대편에 있는 세세뇽의 침투.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이게 아주 좋았죠.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클루셉스키에게 크로스 찬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세세뇽의 공간 침투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영입한 이유가 뭐냐면요,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공중볼 싸움에 참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앞쪽으로 달려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뒷공간에 있던 윙백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크로스가 반대편에 있는 윙백에게 전달이 되는 이러한 패턴을 콘테 감독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때 페리시치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페리시치가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상대의 풀백과 제공권 싸움을 했을 때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페리시치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페리시치를 영입한 건데, 오늘 세세뇽이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에게 원하는 그 움직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의 풀백과 공중볼 싸움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세세뇽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득점 장면을
장면을 보면 일단 쿨루셉스키에게서 좋은 크로스가 나왔고 여기서 세센용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는 장면, 이 장면이 나왔죠. 이 득점 장면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장면,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페리치를 영입해서 하고 싶었던 장면인데 이걸 세센용이 해냈다. 이게 지금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신호거든요. 세센용까지 이렇게 잘해주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그리고 세센용의 침투가 살아나는 그런 플레이에는 손흥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세센용의 침투 플레이가 손흥민의 플레이와 더해져서 아주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보통 이제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워낙에 득점력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릴 때 이때 반대편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세센용이 침투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장면도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세센용의 침투가 득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올라갈 때 세센용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아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의 수비수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반대편에 있는 세센용에게 공간이 나요. 이때 세센용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 세센용의 공간 침투가 매우 좋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을 상대 수비수가 따라가다가 공간이 나고 여기서 세센용이 침투에 들어가서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사실 지난 시즌도 나왔거든요. 왜 지난 시즌에 안 좋았냐, 세센용이 그런 플레이를 못 가져갔기 때문이죠. 근데 세센용이 오늘 경기에서는 그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비교적 잘 수행해줬다. 그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매우 이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공격 장면을 봐도 이 장면에서도 사실은 재밌었던 게 세센용이 오프사이드를 범하면서 득점이 취소되었던 장면이죠. 여기에 이제 세센용이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당연히 손흥민을 집중해서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세센용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해요. 이때 세센용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지만 이 장면 또한 손흥민의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세센용의 침투까지 나오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센용에 더해서 에메르송이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간다, 이러한 플레이였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에메르송에게 이러한 플레이를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좋은 플레이를 못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아주 좋더라.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이 있냐, 세 번째 득점 장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역습할 때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죠. 여기서 에메르송이 좋았던 건 이 다음 장면, 에메르송이 중앙에서 머무를 때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우스햄튼이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는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반대편 측면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이 에메르송의 침투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의 침투를 사우스햄튼의 수비수들이 놓쳤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에메르송에게 패스, 여기서 이제 살리수의 자책골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 에메르송이 뭔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해도 오프더블 플레이가 안 좋아서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잘 나오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토트넘에게 또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이 뭐냐, 이제 마지막 득점, 네 번째 득점이 나올 때는 이번엔 반대로 에메르송이 측면에서 라인을 타고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요. 그래서 에메르송이 그 중앙으로 들어와서 하는 플레이가 잘 되니까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가 괜찮아지면서 측면에서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메르송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렸고 에메르송이 쿨루셉스키에게 컷백, 그리고 쿨루셉스키의 득점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에메르송의 오프더볼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좋다. 오늘 경기에서 세센용과 에메르송, 이 두 선수의 오프더볼 플레이가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대단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과 케인, 토트넘의 주된 공격 루트에서 득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토트넘이 득점을 4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손흥민과 케인이 아니라 좌우 측면, 세센용과 에메르송의 플레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득점이 나왔다는 게 토트넘에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 거예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사실은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너무 이 공격수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선수들이 막히면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공격 자원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오히려 손흥민과 케인 쪽에서 득점이 안 나오고 반대로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통해서 득점이 나왔다는 거. 거의 모든 득점이 세세뇽, 에메르송 이 두 선수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게 토트넘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이제 리그 첫 경기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의 컨디션이 손흥민 선수의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 슈팅을 놓치는 장면도 나왔고, 터치 자체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별로였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이 토트넘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팀이 밀리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한 방이 나와서 팀이 득점을 만든다. 이게 손흥민 선수를 콘테 감독이 기용하는 이유거든요. 오늘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다이어의 득점 장면이 나올 때 손흥민 선수의 그 위력적인 킥 능력이 한 번 또 발휘가 되죠. 어떤 장면이냐면, 토트넘이 코너킥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장면이 있어요. 손흥민이 코너킥을 올릴 때 가까이 선수가 한 명 접근해서 손흥민이 짧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손흥민에게 패스하고 여기서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려줘요.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패턴, 이게 토트넘의 전형적인 코너킥 패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패턴은 안 나오긴 했지만, 코너킥이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한번 처리하고 다시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볼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원래 토트넘이 자주 하던 코너킥 방식이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하고 다시 측면으로 살짝 올라온 이후에 다시 볼을 받는 패턴.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 여기서 이제 다이어의 득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코너킥 패턴만 봐도 사실 손흥민의 아주 날카로운 킥 능력, 결정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기용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지만 역시나 손흥민의 플레이가 왜 뛰어난지, 왜 이 선수가 위력적인 선수인지를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토트넘이 아주 좋은 출발을 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이제 영입을 많이 하면서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정말 우승을 노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콘테 감독의 그 말대로 토트넘이 매우 준비를 잘 해온 시즌 같아 보인다. 그래서 첫 경기지만 이 토트넘 팬분들은 매우 이번 시즌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좀 느낌이 드는 첫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득점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득점이 나올 때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공격 패턴으로 득점이 나왔다. 특히나 인터밀란에서 우승할 때, 첼시에서 우승할 때, 이 우승할 때마다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경기 패턴, 좋아하는 공격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매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전술이 지난 시즌에도 좋았지만 이번 시즌에 들어오면서 콘테 감독이 원하는 그림을 이 선수들이 완벽하게 수행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오늘 경기가 매우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콘테 감독이 일단은 자신의 플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인터밀란, 첼시, 유벤투스 팀을 거치면서 다 우승을 시켰던 감독이고 하다 보니까, 야,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정말 훈련의 강도가 엄청나게 높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프리시즌에 선수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의 성과가 첫 라운드에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콘테 감독이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면서 이겼다는 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콘테 감독의 우승을 이끌었던 그러한 전술들을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팀이 되었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